조금 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고위급 회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네, 회담이 좋은 진전을 보였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관해서 문관현 연합뉴스 기자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새벽에 이제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2시간 20분 정도 조금 일찍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이 좀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한반도 비핵화 담판을 좌우하는 임무를 띠고 현재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그 통일전선 부장이 미국을 방문 중인데요. 네. 방금 전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약 2시간 20분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예상대로라면은 그 김영철과 이 폼페이오 장관이 함께 기자회견을 할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일단 그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뉴욕 그 맨하탄에 있는 팔레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회담 결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난 72시간 동안 그러니까 김영철 부위원장의 미국 방문을 전후한 이 시간 동안 큰 진전이 있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그 북미 간 협상에는 일단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걸로 미뤄봤을 때는 네. 북미 회담을 위한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현재 약 8분 능선에는 올라섰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남은 공은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 과감한 결단에 달려 있다 해서 여지를 좀 남겨놓았고요. 가장 이제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예정된 그 김영철 부위원장의 백악관 방문, 그러니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친서 전달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북미 정상회담 여부는 결정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8분 능선은 넘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특히나 주목된 것이 바로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제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친서에는 과연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네, 김영철 부위원장의 미국 방문도 앞서서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2차례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에 대한 이제 답방 형태로 현재 미국을 방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4일에 당시 이제 공개 서한을 통해서 당시 이제 한동안에는 이제 트럼프 북미 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 기대감이 많았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보여온 그 적대감과 이런 분노 때문에 결국은 북한과 마주 앉을 수 없다. 그래서 싱가포르 회담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공개 서한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김정은 위원장에게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면은 편지를 보내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네. 이러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서한에 대한 답장 형태로 이 공개 서한이 김영철의 손을 통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분노와 적대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상당히 유화적이고 제스처가 담긴 그러한 친서가 이 내용에 포함이 됐을 걸로 현재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임을 받아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발표했었는데요. 북한은 언제든지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만날 수 있다 당시에 그런 입장을 보였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매우 따뜻하고 그리고 생산적인 담화 내용이다 이런 그 긍정적인 평가를 했었기 때문에 일단 그 북미 정상 간에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친서에는 이러한 그 회담을 다시 열 수 있다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본인의 의지를 담았는데요. 굉장히 외교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는 매우 여러 가지 예의 바른 내용들도 포함이 될 걸로 현재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일단 어느 정도 북미 대화가 본궤도에 올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북미의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것은 바로 비핵화 방식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까지는 그 비핵화에 대해서 미국이 얼마만큼 이제 체제 보장을 해주느냐.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현재까지는 CVID 가장 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그리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네. 북한에서는 이에 대해서 CVIG 그러니까 체제 보장도 그에 상응하는
수준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기 때문에 네. 서로가 요구하는 이 수준이 어느 정도 맞을지가 가장 관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최근에 이러한 북미 간의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싸고 입장차가 여전히 있다는 점은 인정하는 점으로 미뤄와서는 현재까지도 이 비핵화를 둘러싸고는 아직은 넘어야 될 고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미국은 현재까지도 북한이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요구한 데 비하면은 미국은 여러 가지 한꺼번에 그러니까 트럼프 방식이라는 표현까지 통해서 이 결판 내려는 미국의 방식이 그동안에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노출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북미 간의 최종적인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도 않았고요. 이런 용어부터가 지금 통일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현재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비핵화를 한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그런 핵물질의 어떤 대외 반출 이런 문제까지도 손에 잡히는 이러한 조치까지도 미국에서는 요구하는 걸로 현재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핵화談판을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예정대로 만약에 12일 날 만난다면은 현장에서 이루어질 걸로 현재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북한이 보여줘야 하는 것이 비핵화라면 또 미국이 북한에 줘야 하는 것이 체제 안전 보장 그리고 경제 번영 이 두 가지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떤 식으로 보장을 했을까요? 현재 만약에 이제 북한의 비핵화 이루어질 경우에는 미국이 그에 대해서 상응하는 체제 안전 보장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내놓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현재까지 이제 북한한테 미국에서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남한 수준의 경제 개발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 지원 문제가 가장 큰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북미 간에는 현재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 종전선언과 함께 이제 평화협정 체결 문제 그리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불가침 선언과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수교 문제까지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지원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상호 불가침 선언까지도 현재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북미 회담만큼 관심을 끌고 있는 게 남북미 회담일 텐데 여기서 남북미 회담에서 종전 선언까지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로서는 이 남북미 이런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에 이제 청와대에서 지난 일요일 날 이제 발표를 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현재는 청와대에서 직원이 직접 싱가포르에 현재 가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걸까지 파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회담이 매우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하루에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날 걸로 이제 이런 발언을 한 걸로 이제 미뤄봤을 경우에는 6월 12일 날 당일날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경우에 성공적인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은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싱가포르를 방문해서 남북미 간의 어떤 종전 선언이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부는 모두 다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 여부에 연동이 될 수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입장의 발표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김영철 부위원장이 트럼프에게 어떤 친서 내용을 전달을 하고 결국은 그 친서 내용에 만족을 해서 결국은 북미가 싱가포르에서 12일 날 만난다면은 그 여부의 성패 여부에 결국은 남북미 간의 만남도 이루어질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이제 주변국들의 이 움직임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북중러 3자 회담이 열릴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 성공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남은 변수가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 이제 주변국가 특히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이 굉장히 변수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종전협정 종전 선언에 대한 당사자 문제를 가지고 계속 그동안에 육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을 비롯해서 남북미 그러니까 3자가 포함될 것인지 아니면은 중국이 여기에 포함이 된 남북미 중 4자가
이 남북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서 주체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는 3자와 함께 4자 참여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놓았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 이후에 발표를 한 걸로 미루어 봤을 때는 남북미 3자 간의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네. 중국이 정전협정 체결의 당사자임을 분명히 하고 본인들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이러한 데 있어서는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현재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을 방문 중인데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도 현재 이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서는 육자회담의 주체로서 본인들의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변수가 가장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 텐데 일단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많은 일이 남아 있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도 뭐 북미 정상회담을 2번, 3번 더 해야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앞으로 남은 과제 중에 가장 큰 과제가 있다면 어떤 걸로 저희가 봐야 될까요? 네, 무엇보다도 현재 비핵화 문제를 얼마나 이제 북한과 미국 그 정상 간에 만족할 만한 합의 수준을 이루느냐가 문제로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현재 제가 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판문점에서 그동안에 이제 2차례 이루어진 성킴 필리핀 대사와 그리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의 이러한 담판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이들은 그동안에 2차례 판문점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았고요. 이런 성공적인 그런 회담 진행의 결과에 따라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뉴욕을 방문해서 현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났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대로 아직도 정상회담 여부가 알 수가 없다고 말한 부분은 아직 디테일한 부분이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 네. 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킴과 최선희 이 두 사람의 판문점 협상을 통해서 마지막 정리가 됨으로써 결국은 북미 간의 마지막 정상회담으로 가는 마지막 허들을 넘어설 수 있을 걸로 현재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협상이 끝나고도 남아있는 성킴 필리핀 대사가 다시 판문점에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만날 경우에 구체적으로 마지막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가 된다면은 결국 북미 정상은 싱가포르에서 홀가분하게 만나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문관현 연합뉴스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